그래서 엄마 감기는 좀 괜찮아요? 감기, 목감기가 너무 심해. 근데 이제 좀 많이 났어. 어제가 정말 심했고 오늘은 이제 좀 많이 났어. 지우도 막 오락가락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낫는 것 같아도 또 금방 또 다시 또 되고 그러더라. 우리 승우, 예쁜 승우, 예쁜 엄마 오셨어요. 우리 승우도 많이 봐도 그래서 형아처럼 같이 차 마시자. 네, 엄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양배하고 품명배에 관련된 이거 그러니까 용어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사용법을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죠. 여기 이렇게 긴 잔탁은 얘네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잔탁에 올릴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위치. 이게 길다 보니까 어느 게 오른쪽이지? 그렇지, 맞아. 네, 어느 게 오른쪽이지? 라는 설명 이렇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간단해요. 차가 들어있는 게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문양배에 차를 넣을 거니까 문양배가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리고 근데 이게 옮겨 담아지잖아요. 옮겨 담아지면은 그러면 품명배에 그러니까 품명배에 차가 옮겨져 있을 거니까 품명배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차가 있는 게 오른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선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보면 문양배 있죠. 문양배에 차를 한 70% 정도 따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품명배 있죠. 품명배를 요 위에다가 얹어요. 제가 다해 방식으로 이제 이걸 하는 것들, 다해 방식으로 예쁘게 하는 것들은 다해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할게요. 이게 가장 간단하게만. 그러고 나서 얘를 바로 뒤집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지 얘네가 향을 좀 머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마실 때 하는 거를 다해 방식으로 하는 방은 되게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되게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와서 하나, 둘, 셋 과감하게 뒤집으면 돼요. 네, 과감하게 뒤집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여기 문양배를 빼낼 건데 빼낼 때 이거를 바로 이렇게 위로 빼내면 물이 밖으로 팍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짝 옆으로 꺾어서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왜 저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의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살짝 돌려서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올 때 여기 엄지하고 검지 있잖아요. 엄지하고 검지 사이로 요거를 쏙 뒤집어서 끼워요. 그러고 나서 손에 그런 온기로 감싸주면서 이렇게 향을 맡을 거예요. 이게 예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손에 온기가 이렇게 온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온도가 떨어지는 거. 이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아줘야 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차가 있는 게 오른쪽으로 오죠. 예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도 예쁜데? 이거보다 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찻잔 잡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품명배 잡는 법이죠. 품명배 잡는 법은 손가락 3개면 돼요. 손가락 3개. 그래서 엄지하고 검지로 이 품명배의 몸통 부분을 잡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요 위에를 뜨거우니까 위에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뜨거우니까 그렇게 잡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가 얘를 따진다 그러면 여기는 입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입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지 않고 몸통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지로 굽을 받치는 거죠. 중지로 굽을 받칠 거고요. 4번째하고 5번째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예쁘다. 네, 굽혀가지고 할 건데 손을 이렇게 뻗으면 안 돼요. 이렇게 뻗으면 이거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구부려서 네,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근데 남성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성분들은 그걸 이대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요거를 난화형이라고 해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나는 좀 그게 걸리적거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난화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형태를 그리고 이렇게 잔을 잡는 방식을 삼용호정이라고 해요. 이게 3마리의 용이 잔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해서 삼용호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밑에를 좀 받쳤네, 그치? 네네,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 마셔볼게요. 술 마시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찻잔을 마실 때는 저희가 왜 봤을 때 다해의 기본 있잖아요. 다해의 기본은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손바닥이 상대를 향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을
그쵸? 손등으로 가지고 와서 요 가운데 부분이 비잖아요. 거기에 입술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중지로 얘를 밀면 이렇게 살짝 밀려요. 네, 그쵸? 그래서 하면 고개를 꺾지 않아도 마실 수 있어요. 네. 아, 나도 그렇게 마셔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마시면 돼요. 일단 방식은 그렇고요. 진짜 예뻐 보여. 더 이쁘게 하는 방식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해에서 왜 요것만 하면 나도 중국 다해사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또 알려드릴 게 이제 다음 다구는 다하라는 다구예요. 다하라는 다구는 이 다하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우릴 차 있잖아요. 내가 오늘 마실 차를 여기에다 딱 놓고서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상을 하는 용도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내가 우릴 차의 양을 눈으로 계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대강 봤을 때 요 정도의 찻잎의 양이면 괜찮겠다 라고 하는 것들 눈으로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차가 건차의 외형으로 중국 차는 건차의 외형으로 어느 정도 품질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신 귀빈들한테 제가 오늘 귀빈들께 우려드릴 차가 이 정도의 퀄리티는 됩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럼 찻잎을 보여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다하는 어떻게 생겨야 하냐면 기본적으로 밑이 백색. 그래야지 찻잎이 확 도드라지겠죠. 네, 도드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감상을 시키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다예고 실제로는 오신 분들한테 이걸 드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귀빈분들은 두 손으로 감싸지고 감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손으로 감싸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뒷손으로 이런 형태도 있고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요즘에 뭐 대나무로 나오고 동물로도 나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런 애들을 사용해도 됐지만 감상이 목적이라면 건차의 감상이 목적이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백색으로 된 걸 사용하는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요게 다하예요. 근데 이 다하를 그럼 찻잎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찻잎을 어디다 보관했다가 빼내냐면 여기 차엽관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보관을 할 거거든요. 차통은 요게 차통이에요.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차엽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통이라고 하시는데 차통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요 다구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게 차통이고요. 요거는 차엽관. 차엽관. 네, 차엽관. 근데 이 차엽관 같은 경우에는 찻잎을 보관하는 용도잖아요. 와, 얘 밀봉 진짜 좋은데. 네. 그래서 찻잎을 보관 전용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찻잎을 보관하는 용도인데 얘네를 이제 꺼내서 다에 옮겨 담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요 도구로 찻잎을 이제 퍼서 여기다 할 텐데 얘를 이렇게 하면 찻잎이 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요런 거는 괜찮아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는. 근데 왜 잎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 조형이라고 불리는 일자로 되어 있는 애들은 얘로 풀면 다 부스러질 수 있잖아요. 무염차 같은 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얘를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넣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요. 그러고서 알겠어. 빼내면 빠지겠죠. 감기듯이. 네. 그래서 기울이고 거꾸로 넣고 같이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건 차엽관. 차엽관인데 차엽관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유리로 된 거 안 돼요.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네. 그렇구나. 차엽관. 난 저걸 차통이라고 여태까지. 그리고 요건 다하. 다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구예요. 네. 얘 명칭이 참 많아요. 얘 명칭은 참 많은데 뭐 이제 기목유경이라 해서 기한 나무로 된 6가지 용구라는 뜻도 있고 다예유경이라 해서 다예에 사용되는 6가지 용구. 그다음에 또 다예 육군자, 다도 육군자라는 용어도 있어요.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고요. 6가지 용구잖아요. 어쨌든 6가지가 어떻게 6가지냐면 일단 1, 2, 3. 근데 얘가 결합형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귀 파는 것처럼 되어 있는 요거 하나, 그리고 침형으로 되어 있는 요거 하나. 그래서 그럼 그게 4, 5. 네, 4, 5.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거. 6. 그래서 6가지 용구예요. 이 6가지 용구의 특징은 뭐냐면 잔은 포함 안 되고? 네? 잔은 포함. 잔탁은 요즘 편의상에 같이 따라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포함을 안 시키는. 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없는 게 사실은 더 좋죠. 그래서 얘네는 뭘 하는 거냐면 사람의 손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나무 용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거 차루예요. 차루. 그게 뭐에 쓰는 건지 나 진짜 궁금하다. 네, 차루. 근데 이 차루가 이렇게 이제 제가 앞에 저는 좀 중국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차루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차자는 전부 다 다자로 바꾸셔도 돼요. 뭐 다루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차루라고 하는 것들은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우릴 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릴 호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냐면 저희가 우릴 차를 여기다가 넣을 거잖아요. 넣을 때 요게 이렇게 쪼르르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이게 없이 그냥 들어가면 옆으로 새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차루를 사용하게 되면 깔때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이 차루예요. 네. 그래서 이 차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이제 다에 담겨 있는 이 찻잎을 이렇게 사고에나 이런 개환이나 이제 우릴 다구에다 넣을 때 이거를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다구를 사용을 하냐면 제가 아까 귀파개처럼 생겼다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요 이름이 차시예요. 차시. 네, 차시. 이 차시를 사용해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찻잎을 넣을 거예요. 차시. 그 찻잎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넣는 때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떨 때도 사용을 하냐면 우리고 난 엽저가 안에 있잖아요. 이 엽저를 빼낼 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건차를 쓸어 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엽저를 빼낼 때 사용하는 게 차시예요. 네. 그다음에 한 김에 요거 차침, 여기 침. 요거는요. 이렇게 자사오 같이 차오에 앞부분이 막혀 있으면 뚫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요. 요 차루 있잖아요. 이 차루는 차침에다가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그렇게 모자도 아닌 것이 저렇게 딱 걸려 있어 항상. 네네. 왜 저기다 걸어놓나 했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거를 이렇게 맞아, 나 이랬었잖아. 네, 이렇게 왜냐면 이게 뭐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보관은 되잖아요. 근데 이건 보관을 위한 거지 사실 사용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포장되어 있을 때 이렇게 포장되어 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침에다가 걸어 두시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내가 이 기본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구매해봐야지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일체형보다는 분리형을 사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분리형도 팔. 차시 따로, 차침이 따로.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즘에 이게 결합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차협. 차협인데 이 차집게라고 그랬는데. 네, 집게, 차협. 차협이에요. 네, 차협. 네. 뭐 어떤 분은 이거 숟가락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근데 여기 차협은 뭘 하는 거냐면 품명배나 문양배를 예열하고 그다음 세차물을 버리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누군가가 마실 용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손으로 이거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차하고 예열하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뜨겁기도 하고. 네, 그런데 한 가지 많이 그렇게들 하시지만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의상 한다라 그러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알고서 하는 거는 편의상 하는 거지만 모르고 해서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님 앞에 차집게로 맞아요. 나 정말 기분 나빠.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 차집게로 찝어가지고 주더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그리고 왜 저러지? 또 드릴 때는 반드시 귀빈에게 뭔가를 차를 낼 때는 반드시 잔탁이 같이 나가야 돼요. 이거는 기본 예의예요. 그리고 나는 모르는 상태여서 뭐 원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어머 왜 무슨 집게로 이렇게 주지? 막 이러면서 좀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우. 자사우로 요걸로.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 다구의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 지금 다 안 해도 근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 꼭지를 차협. 네. 집게라고 차협으로 이렇게 찝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차칡. 아까는 차칡 사용하는 거 보셨잖아요. 차협관에서 찻잎을 꺼낼 때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정 사이즈라 그러면 이게 정 사이즈라 그러면 보통은 왜 기문처럼 이렇게 파쇄형 차들이나 아까 전용 같은 경우에 이런 전용 중에서도 이렇게 권곡형으로 되어 있는 전용들은 보통
이런 차칡이 가득 담겼을 때 한 번 마실 양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형으로 된 왜 봉황단총, 무얌초처럼 이렇게 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통 여기 수북히 이렇게 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북히 쌓았을 때 한 2번. 네, 정도가 넣으면 정량이 나와요. 얼추 비슷하다. 네, 얼추 비슷하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요 앞에 놓인 수건. 그 수건은 다건이라고 불러요. 네, 다건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차를 이제 우리다 보면 중국에서는 우리는 방식이 크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차판을 사용하는 거예요. 차판을 사용하는 건데 차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말 물을 사용할 일이 많다 보니 왜 저희가 세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사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차 중에 어떤 차들은 자사오 바깥에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라던가 뭔가 하여튼 물의 사용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이제 많은 편인데 그 물을 일일이 퇴수기로 옮겨 담기가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울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판들을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최근에 유행하는 최근에는 이런 차판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차판을 사용하는 방식은 스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포? 네, 스포. 그러니까 습기할 때 그 습자예요. 그래서 스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차판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건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건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2가지 방식이 보통은 이제 다 있죠. 근데 요즘 최근 유행하는 건 건포예요. 네, 건포가 좀 유행을 해요. 그 습기가 없는, 물기가 없는? 그래, 건조하다 할 때 그 건자예요. 건조하다는 뜻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구나. 네, 그렇게 건포, 스포.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서 스님들은 이거 차총. 차총인데 이 차총은 중국에서 총이라는 글자는 애완동물 같은 걸 뜻해요. 네, 그래서 이 차총은 뭐냐면 차를 마시면서 내 옆에 두고 키우는 애완동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차총에는 정말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당연히 뭐 12간지 차총들도 있고요. 그리고 왜 그거 보셨나요? 발바닥에 이렇게 거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차총도 있어요. 네. 나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나는 너무 좋아하면서 관심 있었던 게 돈 먹는 거. 금섬 두꺼비. 네. 그런 돈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의미들이 있어요. 전부 다 의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차총들 내가 마음에 드는 차총들을 옆에다 두고서 찬물을 계속 주면서 얘네를 이렇게 잘 관리를 닦아주면서 잘 관리를 하면 왜 줘? 이게 그냥 왜냐 세차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다가 식은 것들은 중국에서는 식은 차를 마시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얘를 그대로 두면 좀 뿌옇게 안 이뻐요. 그래서 이제 다건이나 뭐 이런 이제 양호 붓이나 이런 것들로 닦아주거든요. 그럼 얘가 맨들맨들해지면서 되게 이뻐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차총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옆에 두고 계속 기를 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차총이 얼마나 기를 들었는가를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이 차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나도 그런 의미에서 사총 하나 사주던가. 그 엄마가 그때 금섬 사주였잖아요. 그리고 깨졌잖아 그게. 맞네. 그러면은 안 돼요. 그게 돈 먹는 깨졌어. 건데.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우는 돼지띠라서 돼지 샀거든요. 근데 그래서 길들이고 있는데 승우 건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못 샀어. 나 그거 있다. 네가 저번에 상해서 사준 거 거북이. 거북이. 네. 그거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차총들 하나 놔두고서 옆에서 이렇게 키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 스님들도 너무 재밌다. 스님들이 3명이 뭐 하는 거야? 얘네도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 이야기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도 듣고 싶은데? 일단 예전에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님은 스토리가 있는 게 예전에 이렇게 어떤 한 산 속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서 이 스님 혼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물을 길르러 가려면 저 밑에까지 산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스님 혼자서 열심히 물을 막 기르러 갔다가 했겠죠. 근데 그 절에 또 한 명의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스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수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물 혼자 길러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껴서 둘이 같이. 이고지고 가면서 물을 기르러 다녔던 거죠. 근데 또 이 사찰에 스님 한 명이 더 오신 거죠. 스님 한 분이 더 오셨으니까 뭐라는 거냐면
이게 그렇다고 셋이서 그걸 이고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갈 것인가, 누가 빠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너무 네. 너무 재밌고 그게 의미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중국 차의 매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구라던가 이런 차를 마시는 소품 하나하나에 다 이제 뭔가 철학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차를 마시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벌써 20분이 지났어. 벌써? 그래갖고 아직 멀었어?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엄마가 저한테 물어봤던 다예와 다레와 다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사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서두르지 않고 네. 그 천천히 가르쳐줘. 왜냐하면은 엄마는 완전 초보잖아. 네. 아예 차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차를 취미처럼 잘 마시고 생활 속에서 차를 이미 생활화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 엄마처럼 차를 아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은하가 이렇게 하나하나 네. 아주 그냥 답답할 정도로 쉬운 것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천천히 기다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네.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문양배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첫 잔하고 보통 두 번째 잔 정도만. 아 그래. 네. 왜냐면 차의 향을 느끼는 거라서 계속 우려내면서 뒤로 갈수록 사실 향은 네, 어차피 그거 자체의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산 두 번째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 저기 청차 마실 때는 이제 문양배 한번 써봐야 네, 되겠어. 모든 차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롱차에서만 사용하시면 돼요. 알았어. 우리 딸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고마워. 승우 이제 제가 하고 있어요. 고마워 리나. 네, 안녕히 계세요. 이쁜 엄마 수고하셨어요. 승우야, 엄마랑 놀자. 응.